이게 약간 유럽 축구랑은 조금 또 다른 느낌의 규정과 개념으로 들리네요. 네, 축구에서는 저는 이런 거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고. 네, 왜냐면은 축구 같은 경우는 보스만 룰이라고 해가지고 계약 6개월 나오면 그냥 그때부터 맞습니다. 뭐냐 그 논의도 진짜요? 가능해 하고. 네네. 그리고 뭐 당연히 뭐 피파나 이런 데서 사전 접촉은 금지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얘기하신 대로 그냥 에이전트끼리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고 밥 네. 먹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큰 범위 안에서 사전 접촉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다 맞아요. 처벌 안 하거든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NBA나 이런 큰 스포츠도 다 비슷해요. 요새는 그냥 그 에이전트, 대형 에이전트들이 선수들 여러 명 데리고 있는 그런 네네. 선수들 가지고 이 선수들이 뭐 우승을 원하는지, 어. 돈을 원하는지, 뭐 팀이면은 대도시를 원하는지. 그렇죠. 사는 것도 아, 중요하니까 네. 생활 라이프도. 뭐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뭐 몬트레즈 헤럴이라는 선수가 네. LA 클리퍼스에서 LA 레이커스로 이동을 아. 이적을 했는데 결국 LA에서 LA 간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LA 떠나기 싫은데 어쨌든 팀을 옮겨야 된다. 근데 돈은 진짜 적게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원래 받을 수 있는 돈보다. 근데 나중에 하는 말이 그 와이프가 이사는 안 된다 했다. 그렇죠. 중요하죠. 예. 네, LA가 이제 교육도 중요하고 하니까 뭐 그런 식의 이런 것들을 다 에이전트가 다 자기가 세팅을 해서 케어를. 네, 미리 구단들하고도 얘기하고 입도 맞추고 요새는 좀 큰 그림 그려놓고 하는 느낌이 많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또. 네네. 네, 그래서 더 사실 볼거리는 많은 것 같아요 오프 시즌이.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게임에서처럼 데리고 오고 싶네 영입해가지고 돈 맞으면 데리고 와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맞아요. 어쨌든 선수도 가정이 있고 본인의 생활 기준이 있고. 변수가. 네, 그러니까 저는 축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영국은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아, 네. 근데 뭐 스페인 이런 데 날씨가 좋으니까 난 날씨 안 좋은데 못 가겠다. 영국은 안 간다.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안 가는 경우도 왕왕 있고. 아 진짜요? 네.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확실히 계약 과정에서는 신경 쓸 게 많고 또 그 안에서 조항을 적는 거 하나하나도 다 결국은 네, 디테일이네요. 그렇죠. 뭐 말씀하신 대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선수들은 축구도 마찬가지로 그 동 포지션에 경쟁자. 아. 네, 에이스가 있으면 내가 출전해야 가봤자 이제 못 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은 거기다 이제 출장 조항.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감독의 그거는 어떤 월권을 그렇죠. 그건 안 되죠. 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몇 경기 이상, 뭐 몇 프로 이상 출전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넣진 않지만 네네. 몇 프로 이하로 출전하게 되면 네. 이적이나 임대 요청할 수 있다. 아 이런 수화해서? 조항을 넣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팀에 그런 에이스가 있으면 내가 네. 물론 열심히 해서 얘랑 이기면 경쟁을 좋겠지만, 하면 네. 좋지만 또 사람이 또 그렇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자기- 에이스를 이렇게 빡 한다는 게. 자기 객관화를 또 해야 되거든요. 네. 난 안 될 것 같다 이러면은. 네. 네. 그러다 보면은 그런 조항들을 또 넣어서 그것도 이제 퍼센테이지 가지고 또 싸우죠. 뭐 몇 퍼센트? 네, 몇 프로를 해야 될까? 몇 프로를 해야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구단은 요만큼, 나는 요만큼. 네, 그런 거 가지고 다투죠. 돈은 이미 끝났고. 이미 확실히 큰 그림에서 뭐 연봉, 뭐 세부 협상, 뭐 예를 들어 출장 조항, 네. 축구로 치면은 뭐 득점, 그렇죠. 뭐 보너스 이런 득점 것까지 보너스. 완벽하게 마무리를 한 다음에 근데 나 여기서 출전 이만큼씩 달라. 근데 그 정도는 좀 많다. 이만큼만 나오게 해달라면 이런 식의 조율이 막판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축구는 그리고 이제 약간 좀 큰 틀로 규약을 잡아놓고 네네. 세부 물론 그런 룰이 다 있지만 이렇게 뭐 얼마 이상 못 쓰고 이런 룰은 있지만 네네. 그래도 조금 자유도가 있는 편이에요. 네, 상당히 높은 편이고 어. 유럽 축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에이전트들이 네네. 그래서 대형 에이전트들이 더 좀 득세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채팅창에 뭐 라이올라 이렇게 나 얘기를 그렇죠. 해주셨는데 네. 그런 분들이 잘 다 되는 게 뭐 워낙 에이전트들이 재량이 이제 큰 거예요. 뭐. 그러니까 뭐 당연히 법적으로 그런 거는 세부적인 얘기겠지만 한번 이렇게 쓱 예를 들어서 뭐 순위가 이 정도 이하면 우리 선수는 이 팀을 떠나겠다. 네. 이런 조항을 넣는다거나.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연봉도 어떻게 되게 다양하게 세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축구는 에이전트가 진짜 좀 파워 에이전트가 있는 것 같고 다른 뭐 여타 국내 스포츠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조금 잘 안 되는 이유는 네네. 일단 캡 셀러리 캡이 정해져 있는 그렇죠. 그 안에서 대충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대충 나오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몇 개를 가져오냐 마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에이전트를 얘를 쓰냐 해서 엄청 맞아요. 그러니까 좀 더 그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시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오히려 그냥 직접 협상을 하는 경우도 네, 왕왕 있을 수 그렇죠. 있겠고. 네, 어차피 에이전트가 뭐 내가 앉는 거에 비해서 막 한 10억 더 받아줄 수 있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쵸. 그게 또 뭐 대충 샐러리 캡 보고 구단 사정 보면 딱 나오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팀 안에서 오래 보면 우리는 이만큼 줄 수 있겠다 이런 사이즈를 볼 수 있으니까. 뭐 최근에도 뭐 여자 배구 같은 경우에도 네. 김연경 선수가 페이커트 페이커스 하면서. 네, 그것도 사실은 그냥 캡이 있고 음. 네, FA로 이미 잡아놓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김연경이 여기 오면 얼마 받을 수 있다는 건 팬들도 다 알고. 그렇죠. 이 팬들 어떻게 보면 연봉 공개가 되게 좀 용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모두가 아는 상황에서 이제 사실은 김연경 선수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돈 받고 뛸 거냐, 말 거냐만 결정을 하면 결정을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이컷을 이제 비난하는 팬들은 아무래도 생태계 파괴 아니냐, 이 돈 받고 뛰면 안 되지. 그렇죠. 괜히 나는- 페이컷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니까. 네, 근데 그냥 샐러리 받고 뛰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뭐 에이전트가 뭐 내가 하면 더 받을 수 있게 아니니까. 네, 그게 아니죠. 예. 아니면 뭐 코보 규정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재량이 좀 적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스포츠별로 다 다르고 또 스포츠 안에서도 뭐 선수별로 다 다르고 맞습니다. 이 구단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일을 하실 때 있어서 뭔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네. 선제적으로 제가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은 별로 없고요. 네. 네. 항상 일이 벌어진 다음에 오기 때문에 보통 변호사님들은 이제 이런 사건이 수임이 되면 그때 일을 시작하시는 네, 거니까요. 예를 들면 뭐 저도 이제 자문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지만 네네. 자문을 먼저 자문료를 내고 먼저 자문을 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좀 뭐 회사에서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네.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근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해야 이제 그때부터 저를 그쵸. 찾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미리미리 이런 걸 다 알고 있다기보다는 네네. 어떤 케이스가 발생하면 그 케이스를 가지고 저한테 문의가 오거나 요청이 오기 때문에 그래 이런 일도 있어라는 걸 이제 저도 이제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판례들을 또 이제 접하시면서 네네네. 더 그때 알게 되고 그때 저도 사실은 공부를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다 모든 것을 규정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뭐 액시던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제가 공부를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네네. 그게 그냥 제 지식이 하나 되는 거고. 아. 네, 근데 이게 또 디테일은 다 다르니까. 그렇겠네요. 네, 유사한 사안이 있더라도 또 뭐 때문에 다르고 뭐 때문에 이런 달라질 수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리 이제 다 좀 세팅을 다 하고 싶어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아하. 미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변호사님이라는 그러니까 에이전트 일도 분명히 하시지만 에이전트들끼리 미리 하면서 사고 흔히들 말하는 벌어졌을 때 그걸 이제 이쪽에 어떤 쪽에 책임이 있고 우리 쪽 의뢰인이 이런 이득을 얻고 우리 이런 손해를 받고 이거를 판단하시는 역할을 또 하시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그런 판례들 같은 것도 찾아보시는데 많이 힘을 쓰실 것 같고 거의 리서치가 제일 중요하고요. 리서치가 가장 리서치가 제일 왜냐하면은 리서치로 유사 사례를 찾아서 네네. 그걸 제공해야 근거가 솔직히 서로 설득이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뭐 검토를 했을 때 네네. 우리가 유리한 건이 있고 우리가 불리한 건이 있을 수 아무래도 있는데 그렇죠. 100대 0은 거의 없어요. 그쵸. 100대 0이라는 거는 이제 그쵸. 뭐 형사 재판 같은 건 있죠. 뭐 무죄와 유죄가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 민사는 특히 지금 이런 계약 관계에서는 100대 0은 아무리 저희가 조항을 디테일하게 써도 어딘가에서는 구멍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네. 100대 0은 없어서 유리하다고 해도 합의를 보는 게 훨씬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네. 이거 끝까지 가면은 서로 손해를 네, 보니까 맞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네. 보자.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에너지와 네네. 또 뭐 법률 비용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럼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네, 소송이 그런 이어지면. 생각을 하면은 저도 그냥 정리를 하는 게 좋다 이 정도 선이면 변호사 비도 저도 어차피 계속 일을 하면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냥 변호사비를 좀 적게 받고 어허. 저도 그냥 오늘 끝나면 제일 좋아요. 그렇죠. 또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피곤하니까. 네. 그런 경우가 많아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중간에 어딘가에서 정리를 할 때 저희를 필요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마추어 축구단을 어쨌든 꾸리지 네, 않겠습니까? 네.
프로의 계약과 세미 프로의 계약과 아마추어의 계약은 사실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맞아, 그렇죠. 이것도 너무 궁금해요. 예, 근데 또 저희가 선수들을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테스트를 본 다음에 이 사람은 우리의 선수로 데리고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마추어 축구단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구두 계약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 팀에서 이제 뛰게 되실 겁니다. 이런 일을 지키시면 됩니다 하고 그냥 도의적인 그런 네. 규칙을 지키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그런 점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요즘 세상에서는 구두 계약이라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죠. 이게 증거가 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구두 계약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죠. 구두 계약 존재하는데 하지만 조금 그냥 진짜 말로만 하는 거는 아예 그거는 입증이 서로 그쵸, 서로 안 입증이 되기 안 되니까. 때문에 저희가 이제 통상 말하는 구두 계약은 그냥 문자 같은 거예요. 문자도 이 효력이 문자는 없을 수 되죠. 있어요. 문자는 효력이 있죠. 그러니까 증거가 네, 남으니까. 그러니까 계약서를 안 쓰는 건 다 구두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문자로 그래서 이제 문자나 카톡 같은 거는 이제 보낸 시간이 딱 나오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계약이 먼저 이루어진 건지 그런 걸 판단하기에 더 용이한 점이 있어요. 그렇구나. 예, 오히려 이 말을 하고 나서 어겼는지 어기고 나서 뒤에 증거를 마련하려고 이 계약을 이제 말로 한 말로 건지. 쏜 건지 네, 그런 거 가지고 뭐 몇 분 몇 초에 보냈는데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전화 통화를 몇 분에 했는데 문자는 이때였으니까 얘가 늦게 보낸 거다. 얘가 거짓말이다. 뭐 이런 걸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다시 본지로 돌아오면 네. 사실 아마추어라는 거는 그냥 동호회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예, 저도 제가 농구 동호회를 하는데 네네. 제가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한 5년 정도 했어요. 쉽지 역사가 않으실 있네요. 텐데. 네네. 그냥 근데 이렇게 직업병이라서 네. 처음에 만들 때 규약을 만들었어요. 진짜요? 중요하죠, 사실. 재밌겠다. 네, 그런 규약을 만들어서 그 규약은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회비를 받고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동호회는 네. 회비를 내가 얘들한테 돈을 주고 농구를 같이 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그 운영을 하려면 또 회비가 네. 필요하니까. 근데 농구도 뭐 축구도 마찬가지지만 최소 인원은 항상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이게 운영이 되는 거고. 그쵸. 그래서 뭐 이번 달에는 하고 싶다 해서 들어왔다가 다음 달에 나가버리고는 형 미안해요 뭐 바빠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들어왔는데 첫 경기에서 발목 인대가 나갔어. 아이고. 네. 근데 이 책임감 때문에 이거를 계속 뭐 이 분기를 네. 다 얘가 회비를 내야 되고 또 그것도 부당한 거기 그쵸, 때문에 애매하죠. 예. 제가 그런 걸 다 넣어놨어요. 네. 우리는 분기에 한 번씩 이걸 체크를 하고 네. 그리고 쉴 수는 있어요. 분기를 쉴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너무 안 좋아. 아니면 이 시즌에 좀 이 시기에 좀 바쁠 것 네, 같다. 뭐 해외에 잠깐 나가야 될 수도 있어. 네네. 뭐 이러면 대신에 분기를 2번 이상 쉬면 세 번째 분기부터 쉬면은 그냥 탈퇴예요. 세 번째. 네, 그리고 레귤러는 몇 명까지.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추가 레귤러는 안 받기로 하고. 네네네. 그리고 어떤 형태의 부상,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로만 여기서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쉴 수 있는지. 네네.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다 해놓고 뭐 운영 물론 제가 다 하지만 운영위원 뭐 이런 것도 이상한 게 만들어 놓고 3-4명이서 네네. 네, 약간 이런 대립이 되는 안건은 이렇게 4명이서 처리하는 거에 동의한다. 이런 거를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네네. 뭐 다 이제 카톡방에도 올리고 해도 아무도 안 읽지만 사실 쉽지 않죠. 단톡방이라는 네, 게. 아무도 안 읽지만 계약을 안 결국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가 그 조항을 들이밀면 되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네. 5년 동안요? 네네. 네, 그냥 물론 초반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모임에는 저보다 형은 못 들어와요. 진짜요? 그 족보 정리가 이게 처음에는 형들이 좀 들어왔었어요. 아. 컨트롤이 안 되니까. 쉽지 않죠. 네, 뭐 형님 뭐 이렇게 회비 해주십시오 하는데 좀 그 반말로 못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시행착오를 좀 겪고 그리고 또 이제 좀 너무 거칠게 하는 그쵸. 또 분들. 운동을 하다 보면 또 그러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저는 거칠게 하는 것 자체를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네. 저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승부욕을 너무 부리면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네네. 그런 결이 안 맞는 분들은
안 돼서 게스트로 3번 이상 뛰어보고 스타일을 한번. 저희가 투표 통해서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조금씩 수정은 했죠. 네네네. 그러고 나서는 지금 문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추어 저희 이거 하면은 저도 그런 규약이 있어서 모두가 이제 그걸 가지고 그 틀 안에서 이제 하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저희가 뭔가를 제공을 해야 되면 네네. 저희가 제공하는 부분도 뭐 돈이면 돈, 장비면 장비, 뭐 무슨 공간이면 호텔, 공간, 네, 공간이면 뭐. 공간 그런 거에 대한 것만 이제 확실하게 명시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거 읽어보고 동의하면 들어오는 거야. 대신에 들어오면은 뭐 얼마 기간만큼은 너도 여기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고, 네, 뭐 예를 들면은 몇 차례 이상 나와야 된다. 그렇죠. 네, 안 나오면은 너도 돈 벌금 내야 돼. 이런 것들을 거기다 적어 놓는 거죠.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를테면 단체 계약이라고 할까요? 그런 형태로 아마추어는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세미 프로와 프로의 차이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보장 기간과 네, 그리고 프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로 선수를 근로자로 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왕왕 있어요. 법조계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뭐 흔히들 뭐 개인 사업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네. 근데 프로 선수는 그냥 그 선수 하나가 하나의 기업처럼 지금도 평가를 받고 있고. 네, 법적으로는 아직 예를 들면 근로자면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퇴직금을 내놔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로자의 가장 중요한 중요하죠. 야근 수당, 그다음에 내 퇴직금 내놔라. 이런 뭐 거를 주 몇 시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사실 이제 근로자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고 있는 추세. 그렇죠. 요즘은 좀. 예전에는 학원 선생님 같은 경우 근로자 거의 인정을 못 받았어요. 진짜요? 네, 학원 선생님도 결국 학원하고 계약 을 하고 각자 사업자를 내시고 사업소세만 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학원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런 제약을 받는 게 있거든요. 뭐 몇 시부터 몇 시 수업은 이 선생님이 하고 그럼 사실 내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랑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케이스가 더 많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헤어 디자이너 분들 네, 헤어 디자이너 분들도 이제 뭐 채용되는 경우도 있으실 수 있고 대부분은 다 개인 사업자로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렇구나. 네, 모모 헤어 이런데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보면 자리가 자기 자리가 딱 있잖아요. 그래서 일로 오시라고. 네. 사실 근로자면 영업할 필요가 없거든요. 뭐 얘한테 자르든 쟤한테 자르든 뭔 상관이에요. 그렇죠. 월급만 받으면 되는데. 약간 뭐 인센티브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 기본급이 굉장히 적고. 근데 그런 분들도 지금 근로자로 인정받는 판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정말요?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인센티브가 적으면은 정해진 최저임금이라는 걸 못 받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거는 국가에서 최대한 뭐 보장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는 지배를 받았는데 그냥 서류상으로만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 퇴직금 인정 안 하는 게 맞느냐 네, 약간 좀 근로자 프렌들리하게 좀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프로 선수도 그래서 그러려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궤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선수가 계약을 마치고 딱 나가는데 퇴직금이라는 개념은 뭔가 약간 좀 이상하죠. 안 어울리잖아요. 네. 아무리 이 근로자 범위가 넓어져도 우리가 아는 스포츠랑은 조금 다르니까 여기까지 그게 미쳐야 되는지는 사실 저는 진짜 모르겠고 근데 글쎄요 세미 프로는 그 부분이 조금 경계에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네요. 봐요. 본업이 따로 있으신 분들일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뭐 저희가 만약에 거의 프로급으로 잘 찬다 아니면 뭐 과거에 좀 선출이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카웃을 해서 올 텐데 그럼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제약을 하고 근데 또 프로 선수만큼 계약 기간이나 연봉은 보장을 못 해주니까 쉽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후회고 FC가 사업자 등록이 돼 있거나 법인이 돼 있으면 그냥 뭐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네, 그렇게 해서 이 선수가 뭐 이런 일을 하는 직원이 되는 거죠. 후회고 FC에서. 최대한의 뭐랄까 보장은 또 최저 시급을 보장을 해주는 형태로 가돼.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 프로 같은 경우는 받는 연봉이 최저 연봉이라고 해도 저희가 아는 일반 직장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저연봉자도 있지만
상당히 높은 축에 굉장히 속하기 높죠.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후웨고 FC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동호회로 이렇게 출발을 하겠죠. 같은 느낌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개인마다 약간 이런 직원으로 인정한다기보단 앞서 말씀해주셨듯이 약간 단체 계약으로 먼저 맞아요. 틀을 잡는 게 단체 계약으로 해서 그냥 여기에 동의하면 동그라미 치고 들어오는 네, 그런 형태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뭐 감독님과 단장님과 코칭 스텝과 이런 의견이 같이 들어가면서 뭐 당연히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네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팀을 꾸려가지고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규약을 체결을 하면은 너는 여기 와서 편하게 축구하면 된다. 그렇죠. 이런 식의 계약을 또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걸 또 감독님 새로 이제 부임하실 감독님 뭐 네. 한준희 단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논의를 해서 네. 이제 선수들에게 전달하고 이걸 문서화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 네 같네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일단 소속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소속감이 중요하죠. 네, 그런 소속 기간을 조금 강제하는 것 자체는 뭐 그거는 사실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어차피 동의를 받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런 거는 당연히 선행이 돼야 저희도 좋은 선수를 어느 정도 계속 홀드를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물론 뭐 저희가 다른 뭐 프로 구단들처럼 뭐 이적료를 받고 이적을 시킨다거나 이런 개념은 아직 아니겠지만 네네. 네.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최소한 이 선수가 뛰겠다고 입단 테스트까지 보고 나왔는데 한 번 뛰어보니까 안 되겠다 가야겠다 이런 그림은 없어야 되니까 그렇죠. 최대한 네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저희도 K7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위까지 바라보는 단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당연히 변호사님께 나중에 이제 그 문서화된 네. 그런 거를 조언을 구할 예정이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군요. 네. 또 여러 가지로 뭐야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시면은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뭐 소개를 해주시고 약간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네. 약간 선수의 프라이버시도 있겠지만 변호사님이 봐왔던 계약 중에 와 이건 진짜 좀 타이트하다 약간 이랬던 계약 같은 게 있을까요? 계약 중에 뭔가 좀 타이트한- 까다롭다. 아 뭐 이런 것까지 해놨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뭔가 딱히 없으시면 뭐 말씀 안 해주셔도 스포츠 쪽에서는 네. 그런 건 못 본 것 같고요. 그런 건 제가 본 계약에서 진짜 제일 타이트한 거는 네네. 아이돌 아이돌 계약이 있죠, 맞아. 아이돌 그렇구나. 연습생 계약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합법과 불법의 그 경계에서 너무 네. 김이 그렇군요. 삼승치.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는 게 이 프라이버시 부분이 이게 이해는 돼요. 또 어쨌든 소속사 입장에서는 네, 이해는 돼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이제 일본에서 이제 뭐 국내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일본에서는 그래도 조금 잘 되던 뭐 네. 그런 그룹이 이제 숙소에서 네. 그 중에 뭐 누군가가 네. 담배를 폈어요. 뭐 그럴 수 진짜요? 있지. 네. 그럴 수 근데 있지. 그게 그냥 누군가의 인스타에 올라온 거예요. 이게 시 한번 세고 인스타도 세서 시 인스타도 아니야. 촬영 당했구나. 근데 그거 때문에 이 친구가 거의 이제 회사로부터 거의 이제 쫓김을 그러니까 팽당한. 네, 왜냐하면 그런 조항이 실제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무효예요. 그 무효의 소지가 커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담배 왜냐면은- 피면은 안 된다. 담배 피면 너 나가야 돼. 이런 거는 근데 그걸 소송까지 하면서 이 회사랑 싸워서 그러면 이제 또 그 개인이 또 손해를 보는 게 너무 잃는 게 많으니까 그 시간을 날리느니 빨리 다른 소속사를 구해서 네, 내 다른 얼굴을 데 보여주는 게 연습생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그런 거 생각하고 그리고 뭐 또 연애 금지 조항 같은 것도 저는 실제로 봤고요. 아 진짜요? 그렇구나. 실제로 쓴 거는 처음 봤어요. 저도. 그러니까 말로 뭐 연애 금지야 예능이나 뭐. 이런 데서는 들어봤지만 네네네. 뭐 우리는 이런 거 지켜야 된다. 실제. 마약하면 안 되고 뭐 연애하면 안 되고 그냥 그건 근데 말로 그냥 수칙처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계약서 명시된 거는 제가 이제 처음 봤고. 야. 네, 그래서 뭐 스포츠 선수 중에서도 네네. 그런 뭐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노는 거 좋아할 수 있고. 네, 뭐 SNS 같은 것도 활발하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좀 금지하거나 이런 거 전 디테일하게 보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네네. 그렇구나. 빡빡하게 잡으면. 네네. 근데 제가 자세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뭐 요즘에는 워낙 그런 DM 아 맞아요. 네. 요즘도 구설수에 많이 올라요. 이슈들이 좀 있죠. 예. DM으로 뭐 이렇게 엉뚱한 짓 하다 걸리는 케이스 많아가지고 뭐 필요는 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완전 타이트하게 보면은 그거는 저는 무효. 그렇죠. 뭐 제한하기 좀 어려운 그런 게 있을 절대로 것이고. 제한할 수 없는 거고요. 약간 그냥 구단 자체 벌금 정도로만. 네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실 뭐 예상이지만 네. 그냥 선수가 자기 몸 관리 못해서 아니면 자기 사생활 관리 못해가지고 구단 이미지를 좀 깎아먹는 행위가 된다면은 뭐 그건 구단 자체 내에서 네. 이런 거 하지 말랬잖아 이러면서 벌금을 줄 수는 있는 네. 거고. 뭐 그리고 뭐 그런 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아예 무리를 일으킨다거나 뭐 어떤 음. 범죄 행위에 연루가 된다거나 하면은 그거는 이제 이제 그거는 진짜 진짜로 형사 계약에 처벌을 받게 될 거고. 그거는 이제 계약 해지 조건이 당연히 되는 아, 건데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연애를 해서 그쵸. 이거는 나가라. 뭔가, 예. 이상하잖아요, 뭔가. 그렇죠, 조금. 그렇죠. 네. 나도 사람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개인권 뭐 인권 침해라고도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거고. 뭐 좋아해가지고 연애하겠다는데 그걸 막느냐 이러거든요. 네. 물론 소속사 입장에서는 네. 뭐 신경 쓸 수 있겠지만 또 무슨 그러면 그 아까 뭐 무효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그러면 이게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연애 금지라는 조항을 어겼을 시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한다기보다는 일단 얘네는 자르고 보는 거죠. 일단 왜냐하면 너 이거 안 하지 않느냐? 문서상 아. 문서상 자기네들은 명백하니까 일단 너 이거 어겼지 나가. 내일부터 그냥 오지 마. 응. 부모님한테 전화해요. 짐 싸갖고 나가라고. 응. 일단 얘는 나와야 돼요. 일단 나왔는데 어차피 거기 들어가 있어도 활동을 안 시켜주니까 그쵸. 뭐 그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약간 애매하겠네. 그러니까 거기서 싸워서 만약에 이겼다고 한들 데뷔를 그렇죠. 못하게 되는 그 사이만 그러면 틀어지는 거니까. 나와서 이제 이 회사를 상대로 싸워야 돼요. 이게 무효라는 걸. 그렇지. 근데 이제 그래서 무효가 됐어. 예. 그럼 맞아요. 다시 거기 들어가서 그게 다시 그 멤버들과 네. 과연 활동을 할 수 있냐 현실적으로.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냥 그런 조항이 있어도 그리고 이제 처음에 아이돌 계약을 할 때는 네네. 다 꿈에 부풀어 있고 그쵸. 어쨌든 아, 나도 데뷔를 하겠구나. 뭐든지 좋습니다. 사인부터. 하고 사인을 하는 거고요. 그치. 네, 그 아이돌 계약 같은 게 연습생 계약 같은 게 상당히 여러 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 뭐 예전에 동방신기가 소송을 하면서부터 그런 노예 계약 그쵸. 그런 그런 게 이슈들이 많아서. 왕왕 터졌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많이 개선이 됐는데도 네네. 지금도 기본 7년입니다. 진짜요? 기본 7년이에요. 최소 7년은 묶여 있는다. 네. 이런 느낌이에요. 숨 막혀요. 네. 네. 어떤 계약이 7년씩 묶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사실 프로 스포츠에서도 7년 말도 안 돼요. 계약 별로 말도 안 없거든요. 7년은 있긴 네. 있어요? 왕왕 있죠. 해외 축구 같은 경우는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 연봉을 팍 땡겨주고 네. 나 이때까지 뛰겠다가 왕왕 있는데 맞아요. 해외 야구 같은 경우에도 뭐 10년에 뭐 2억 불 이런 거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근데 국내에서 걔네들은 다 옵트아웃이 있어요 조항이 뭐 3년 후에 나갈 수 있다. 네, 옵트아웃 할 수 있는 근데 이거는 이거 그냥 그냥 묶인 진짜 거니까. 7년 동안 네. 그러면 그냥 괜히 일부러 연애를 해서 뭐 그 조항을 깨뜨리고 뭐 소속사에서 나가고 그런 근데 그거는 근데 개인 손해가 좀 크지 그렇죠. 않을까? 그거는 본인도 어차피 업계가 좁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근데 7년이 미니멈이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연예인으로서 이제 성공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니멈이 7년이면은 10년, 15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10년, 12년, 막 15년 이런 게 있었으니까 노예계약 소리가 나왔고 그쵸. 지금은 그래도 7년으로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표준계약서에서. 7년 이상은 안 된다. 네, 7년 이상을 해도 어차피 표준계약서 위반 뭐 이런 걸로 뭐 할 수 있고 네. 7년 정도는 아무리 양보를 해도 이제 7년은 안 되는 거지. 네, 소속사는. 네. 하긴 또 소속사는 아이돌을 케어하면서 들이는 또 돈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뭐 맞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소속사 입장도 이해가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네, 뭐 괴리가 좀 있다. 빡세죠. 네. 너무 신기했어요. 오늘 뭐 글자로 실제로 연애 금지를 적는다던가.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쵸. 제일 큰 거는 연예금지 뭐 진짜 말씀하신 흡연 아까 말씀드린 음주 네. 얼마나 많이 할 텐데. 네, SNS도 뭐, 어느 뭐 정도는. 공식 무슨 계정이 그쵸. 뭐 관리 소속사에서 관리해주는 네. 계정이 따로 할지 개인 계정 팠다가 걸리면 뭐 이런 그런 이게 거. 사생활뿐만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생활하는 사이에서도 CCTV가 진짜 수십 개 달려 있는 그렇죠. 기분이겠네. 네. 팬들 말고도. 네네. 그쵸. 아무래도 소속사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빡빡하지 않는데 또 그만큼 관리를 해야 네. 또 어린 친구들을 보통 연습생으로 들이니까 네네. 이걸 우리가 관리해준다라는 개념일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빡빡하다고 봤는데 네. 또 이제 이쪽 말을 들어보면은 또 그럴 네, 수도 있겠구나. 또 통제가 안 된대요. 그렇죠. 그런 아무래도 통제가 안 되죠. 네, 통제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본능적으로 행동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변호사님 모셔서 네. 이제 저희가
많은 얘기 선수단 그쪽 법률적인 또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많이 들었고 되게 재밌었어요. 저희의 본질적인 선수단 구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야 되나가 사실 메인 그거였는데 네. 그냥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기존에 동호회 또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네. 운영을 하고 계신 만큼 단체 규약, 계약들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해놓으면은 선수들 저희가 들어오는 선수들 입장에서도 훨씬 더 케어하기가 쉬울 거고 선수들 입장에서도 그래 이런 거 쓰면 좀 더 책임감 있게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네. 제가 그런 식으로- 농구 동호회 만들어 놓은 기본 서식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거를 이거 이제 좀 바꾸면 이렇게 돼요. 축구 단어만 쪽으로 몇개 바꾸면 이렇게 원래 그렇게 다 재활용하는 거거든요. 또 양식이 있으면 중요하거든요. 저희 그래서 오늘 뭐 모셔서 진짜 재밌는 얘기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행복한데요. 그렇습니다. 혹시 프로 스포츠인 중에서 네. LG 트윈스의 박용택 선수 닮았다는 얘기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저요? 네. 처음 듣는. 처음 들어요? 네. 박용택 선수라고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박용택 선수는 아는데. 방금 저도 들어봤습니다. 보자마자 깜짝 놀래가지고 많이 닮았다. 예. 내내 말하고 싶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는 좀 편집 좀 해주세요. 뭘 편집을 해? LG 팬들이 많아요. LG 팬들이. 네. 레전드 선수인데. 그렇죠. 은퇴하셨죠. 네. 아무튼 저희 오늘 천우석 변호사님 모셔가지고 재미있게 한번 법률적으로도 얘기를 해봤고 저희 네. 후회구 FC가 꼭 들어야 하는 답변들 다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속이 후련했던 시즌2 클럽하우스 마지막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였고요. 시즌 3로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네. 그 말씀까지 한번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께 드리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시즌2 마지막 방송 천우석 변호사님과 함께 했던 클럽하우스 시즌2 마지막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